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챕터 3 더 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36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y far the most solemn of all the fools. 모든 바보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이 녀석은 by far가 더 most를 꾸며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this fellow 이 녀석은 is the only one 유일한 애다. 어떤 애냐? Who seems to be looking where he is going.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looking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바보다. 헐. 바보는 이러면 안 되는데 바보는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바보다. 제가 이 아쿠아리안 바보 그림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땠는지 지금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쓱 지나가는 듯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또 들은 다음에 한번 더 보면 새로울 것 같습니다. He appears to be directing his gaze at some distant goal. 그는 some distant goal, 어느 정도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하게 his gaze, 자신의 시선을 directing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Although 비록 he is pictured as a young man, 그는 젊은이로 그려졌지만 there is nothing of the devil-may-care gaiety or bounce of youth about him. 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nothing 뭐가 없다. 뭐가 없냐? devil may care 악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써준 것 같은 그런 gaiety 활락 gaiety 하면 활락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들뜬 기분인 거죠. 그런 즐거움 뭔가 그런 활락이나 bounce of youth 젊은이의 통통 튀는 거 있잖아요. bounce 젊은이의 통통 튀는 그런 게 없다. 이 사람한테는. It is as if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 He is setting out quite consciously on the path of self-realization. 그는 self-realization, 자아 실현의 the path 길에 quite consciously 아주 의식적으로 setting out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with a dedication and purpose usually achieved only in the second half of life. second half of life, 인생의 후반기인 거죠. 인생의 후반기에서만 achieved only, 만 achieved,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런 dedication, 헌신과 purpose, 목적을 가지고 그런 자아 실현의 길에 의식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바보는. 그러니까는 지금 인생의 전반기도 살지 않은 단계여야 되는데 바보는 이미 인생의 후반기에 달성했을 것 같은 그런 헌신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One might feel that he is retreating.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어떻게 느끼냐? He is retreating. 그가 물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후퇴를 한다는 건데 뭐로부터? From life before he has lived it. 그가 자신의 삶을 he has lived it, 살기도 before, 전에 from life, 삶으로부터 retreating,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러나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관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바보는 출발을 하기도 전에. Perhaps 아마도 he feels that 그는 느끼는 것 같다. 느낀다. That our world and its values 우리의 지금 세상과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offer him 그에게 제공한다. No. 근데 뒤에 no가 나왔으니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지를 않는다. 뭐를? Opportunity for self-fulfillment. 그러니까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으로 떠나는 거죠. 결국. 아이디얼리 이상적으로 그러니까는 hopefully나 거의 비슷한 거죠.
부디 그가 뭐 이상적으로 말해서 he will return. 그는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오면 안 되죠. 우리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의 바보들이 다시, 영웅들이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얼리, 이상적으로 he will return.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from his inward journey. 그의 내면으로의 여행으로부터. 근데 이 내면으로의 여행은 inspired to create a new and challenging world more worthy of his effort. 그의 노력에 more worthy, 더욱 합당한. 그렇죠.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하고 살죠. 누군들 노력을 안 하고 살겠어요. 하다못해 어디 가서 국어를 하려고 해도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와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공부를 1등을 하려고도 하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도 노력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아무튼 막 이런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노력이 셀프 풀필먼트, 자아 실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 아쿠아리안 풀은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기 실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면으로 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에 합당한, 좀 더 합당한 그런 create a new and challenging world, 새롭고 그리고 도전적인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inspired, 영감을 받은 그런 인워드 저니, 내면의 여정으로부터 그가 뭐 이상적으로 말해서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아쿠아리안 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죠. 이제 셀리 니콜스에 의하면은, 이제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정반대인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저 눈을 보세요. 눈썹을 치켜뜨고, 입을 아주 굳게 딱 다물고, 눈에 초점이 있죠. 다른 바보들은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보는 눈에 초점이 있어요. 응시하고 있죠. 응시, gaze, 시선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쪽.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절벽은 보이지는 않아요.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서 있는지 사실 보이지가 않죠. 그만큼 그가 주변 상황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길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바보처럼 입지 않았죠.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관습에 물들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옷을 입었네요. 네. 아무튼 아쿠아리안 풀입니다. The Aquarian Fool mirrors the seriousness and the sadness of young people today. 아쿠아리안 바보는 young people today, 오늘날 젊은이들의 seriousness, 진지함과 and sadness, 슬픔을 mirrors, 반영한다. Who have the fate, 근데 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떤 운명을 갖고 있느냐? To be born, 태어난 운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냐? Into a world which is foreign in every way to the world which their parents have known.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Which their parents have known. 그들의 부모들이 알았던 그런 세상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foreign, 다른 세상인 거예요. 예. 그들이 부모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세상에 태어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As Margaret Mead has often pointed out, 마가렛 미드는 그 문화 인류학자죠.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문화 결정론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그 마가렛 미드가 often pointed out, 종종 지적했듯이 anyone born since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is stepping into a scientific and cultural climate unknown and forever unknowable by their parents. by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가 unknown, 알지 못했고 and forever unknowable. 그리고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scientific and cultural climate.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 stepping into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 컨벤셔널 시스템에 반항을 하는 거는 좀 더 쉽죠. 차라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를 정반대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요즘의 바보들의 그 과업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조차 알 수 없고 부모조차 바보예요. 새로운 세상이 너무 그냥 확 바뀌니까 부모가 어떻게 좀 뭘 자기도 알아야지 자식들을 가르칠 텐데 자기도 제대로 모르니까 자식에게는 바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도. 부모조차도 바보인 그 시기를 바보로 지내야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The problem is not merely the ordinary generation gap. 문제는 merely 단순한 그런 ordinary generation gap, 그런 세대 차이가 아니다.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다. But 그러나 오히려 뭐냐 하면은 a cultural abyss so enormous that it is almost as if young people today had all landed on a new planet. 마치 cultural abyss, 그 문화적인 심연이 so enormous, 너무 거대해서 너무 엄청나서 it is almost as if,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 young people today,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had all landed on a new planet, 새로운 행성에 도달을 한 것, 새로운 행성에 착륙을 한 것 같은 거죠.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새로운 행성에, 지구가 옛날에 그 지구가 아닌 거죠. 조상 대대로, 그래도 인류가 역사가 기록된 게 그래도 한 몇만 년은 됐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는 그런 몇만 년에 걸쳐서 살았던 그 지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거기에 이제 이 젊은이들이 발을 디뎠는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this is the very abyss. 이것이 바로 그 심연이다. 어떤 심연이냐? That waits young page. 웨이트 타로에 나와 있는 그 젊은 페이지, 젊은이가 did not see coming. 곧 닥쳐온다는 것을 보지 않았던 그 심연이다. 그러니까 웨이트 시대의 바보는 그 심연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너무나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낭만적으로, 예. 어디 와봐 모험 하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웨이트 시대만 해도 바보가. What a contrast. 이 얼마나 큰 대조란 말인가. Between the turn of the century fool. 그러니까 그 세기가 바뀌는 시대의 바보와 웨이트가 그 19세기와 20세기가 바뀌는 시대에 그 만들었죠. 이 타로를. 그러니까 이 세기가 바뀌는 시기에 그 낙천적인 바보였던 거죠. 그 바보와 and the contemporary Aquarian fool. 현대의 그 아쿠아리안 바보는 what a contrast. 얼마나 대조적인가. 느낌표. 예. 그 세기가 바뀌는 그때 그 낙천주의와 그 만능주의가 있었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막 철학적으로도 뭔가 막 인간의 사상이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막 무의식도 발견하고 어쩌고해서 이제 인간이 모를 건 없고 종교나 그런 거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과학적으로 또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참 긍정적이었죠. 모든 면에서. 그때의 바보와 이제 그런 거에 다 지나가고 이제 베트남전이 막 끝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지 어떨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게 만능일 줄 알았는데 그런 닉슨을 거치면서 과연 이 위대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가는 그런 이제 현대의 바보가 얼마나 대조적인가인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아쿠아리안이라는 시대적 코드, 오컬트적 코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물병자리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바보는 그 지나간 시대의 바보와 당연히 다르겠죠. 예.
이 굳이 셀리 니콜스가 이 아쿠아리안 바보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언급한 거를 우리가 점성학적으로도 그렇고 오컬트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잘 통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When one looks at this new Voyager, 이 새로운 항해자, 보이죠? 항해자 혹은 여행자인 거죠. 이 새로운 항해자를 바라보면 he feels confident that this young man too, 그러니까 이제 느낀다. 뭘 느끼냐? 확신하게 된다. This young man, 이 젊은이가 too, 역시 has the capacity to become the hero savior. 그 영웅이면서 구원자가 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he feels confident, 확신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영웅이자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who slays the dragon, 용을 때려잡고 and leads us all to a new kingdom, 우리를 새로운 왕국으로 이끌 만한 그런 영웅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사진,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굉장히 신중하고 어찌 보면 조금 냉소적으로 보이기도 한 그런 바보이긴 하지만 이 젊은이 역시 자신의 여정을 모두 끝내면은 막 불을 뿜는 그런 용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류의 우리 인류에게 닥친 그런 용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겠죠. 예. But 그러나 first, 우선 it seems that we all, 우리는 모두 young and old,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must get our heads out of the clouds, 구름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out of the clouds, 구름으로부터 get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 모호함이죠. 모호성. And face the abyss of reality together.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이 진실의, 현실의 심연을 face, 직면해야 한다. 마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좀 눈을 뜨라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캄캄한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있지 말고 우리 앞에 심연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의식화해라. We may even have to fall into the abyss. 우리는 어쩌면은 그 심연에 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To find common ground on which to build a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그럴 common ground, 어떤 공통의 그런 ground, 기초, 기반,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심연에 다 같이 풍덩 빠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망해서 이제 좀 깨어나라, 그런 말이죠. 네. 네, 아쿠아리안 바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제 이 문단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In the 마르세유 타로, 마르세유 타로에서 the fool is numbered 0, 타로는 0번이다. fact. 근데 이 사실은 worthy of our attention,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for, 왜냐하면 the number on the which a card, 그 카드에 있는 그 숫자는 카드 was born,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그 숫자는 sheds light on its character and destiny. 그것의 성격과 운명을 shed light, 밝혀주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재밌죠. 우리가 마치 우리 생일에 맞춰서 캐릭터 앤 데스티니, 성격 카드와 그리고 영혼 카드라고 하는데 운명 카드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카드 역시 그 숫자를 받으니까 그거가 이제 그 카드의 운명과 그리고 성격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Like the stars, 마치 별처럼 numbers shine with an eternal reality. 숫자는 어떤 영원한 진리로 빛난다. That transcends language and geography. 언어와 그리고 지리를 초월하는 어떤 영원한 진리로 빛난다. 점성학이 그렇잖아요. 점성학이 어떤 언어를 쓰던 혹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던 간에
자기가 서 있었던 그 지점에서 나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별이 딱 이야기해주는 그 상징이 있는 것처럼 이 숫자 역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와 지리를 초월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여기 담겨 있다, 숫자에. They have been called the bones of the universe. 멋있네요, 여기. 예, 그것들은, 그러니까 숫자인 거죠, 숫자. 숫자는 bones of the universe, 우주의 뼈대라고 불린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rchetypes symbolizing the interrelationship of all things, mortal and immortal. 그것들은 즉 다시 숫자는 archetypes 원형이기 때문이다. 뭐의 원형이냐? 뭐를 상징하는 원형이냐? symbolizing the interrelationship 상호관계, 뭐와 뭐의 상호관계 of all things 모든 것들의 mortal and immortal, 그러니까 필멸과 반드시 죽는 것과 and immortal 불멸의 사실 이 mortal 하면 인간인 거고 immortal 하면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들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상호 관계를 다 상징하는 그런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words 언어는 express man's ideas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고 numbers 숫자는 express God's realities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이거 어디다 적어두고 싶으면 너무 멋있죠. 예. 언어는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고 숫자는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타로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럼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